문철 씨 많이 보고 싶어서요. 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정정순 씨가 올해 70살이 되던 4월 초, 흐린 창밖에는 가랑비가 잔잔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원룸 거실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보일러의 잔열이 어우러진 조용한 공간이었지요. 정정순 씨는 천천히 정말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읽히고 접힌 듯 달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조심스레 열고 있었지요. 이걸 또 들여다보게 될 줄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봉투 안에는 2장의 흑백 사진과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20살의 그녀는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총총했지요. 그 옆에는 어깨를 자신 쪽으로 기울이며 환하게 웃는 남자. 그의 이름은 강문철.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가장 오래 묻어둔 이름이었어요.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그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지만 따뜻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문철은 시내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던 수줍은 청년이었고 그녀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이어가던 시골 소녀였지요. 정순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거 라디오 고치다가 생각나서. 그는 항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을 그녀에게 들려주겠다며 찾아오곤 했어요. 정정순 씨는 그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곧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20살의 그녀는 집안 사정으로 갑작스레 시골로 내려가야 했고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지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괜한 인연 만들다가 상처만 받는다. 그 말은 어린 마음의 깊은 못자국처럼 박혀 그녀는 끝내 문철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전하지 못했어요.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시댁 봉양, 아들 양육, 남편의 잦은 부재와 무심함,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과정을 지나며 그녀는 나라는 이름을 점점 잃어갔지요.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미뤄져 있었고 마음속 따뜻한 기억들은 차곡차곡 먼지처럼 쌓여버렸어요. 그러던 최근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던 그녀에게 간호사가 이름 하나를 무심히 언급했지요. 강문철 환자분은 퇴원하셨어요. 따님이 모시고 갔다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묘하게 떨렸고 손끝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요. 강문철 어르신이요. 치료가 안정돼서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50년 넘게 묻어두었던 감정이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 갑자기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지요. 이 나이에 내가 누구를 찾아간다고 설레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정말 잘 지냈는지, 얼굴은 어떠한지.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두근거림과 싸우며 살았어요. 그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두렵기까지 했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더욱 흔든 것은 바로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의 갈등이었어요. 며느리는 세련되고 도시적이었지만 어머님 방문을 무척 부담스러워했지요. 어머니께서 자꾸 갑자기 오시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 말에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만 주세요.
민지가 좀 예민해서. 그녀는 늘 괜찮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어요. 그날 밤 빈 방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했지요.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순간에 떠오른 이름이 바로 강문철이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을 걸고 있던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기어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문철 씨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네요. 그 말은 더 이상 20살의 설렘도 아니었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욕심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상처를 마끄럽게 덮기 위한 작은 용기였지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마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린 순간 예기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걸. 정정순 씨가 옅은 하늘빛 스카프를 목에 둘러맨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햇빛이 잔잔하게 퍼지는 늦은 오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정도면 괜찮겠죠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격식 있는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와 고운 스카프가 그녀의 긴장 어린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녀는 작게 접은 종이를 손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그 종이는 며칠 전 알아본 강문철 씨가 살고 있다는 주소였지요.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힘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정순아, 괜찮아. 얼굴만 보고 돌아오면 돼. 그녀는 속삭이듯 읊조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작은 시장을 지나 오래된 주택가가 나오는 곳까지 오자 그녀는 자연스레 속도가 느려졌어요. 오래된 동네 특유의 먼지 냄새, 햇빛에 바래진 간판, 문 앞에 놓인 빈 화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하나씩 불러냈지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 근처였지 전파사 있었던 곳이.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또렷하게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청춘이 남긴 기억은 좀처럼 바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 벅찬 감정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거리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혹시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갔다고 후회하면 이 나이에 너무 철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그녀를 흔들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낡은 초록색 대문을 보자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집 앞에는 작은 현무암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자전거가 조용히 기대어 있었어요. 모든 풍경이 너무 평온해 보였지만 정정순 씨는 그 평온함 때문에 더 긴장되고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혹시 이 집이 아닐까 하여 주소를 다시 들여다보는 척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지요. 그러나 손가방 속 봉투에서 사진 모서리가 가볍게 튀어나온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아주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지요. 딩동. 그 소리는 골목에 잔잔하게 울렸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종소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나타난 사람은 그녀가 기억하던 청년 강문철도 나이든 그 모습도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세련된 중년 여성,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금태 안경, 표정이 굳어있는 도시적 분위기의 여성이었지요. 누구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다기보다
경계심에 가까웠어요. 정정순 씨는 얼어붙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손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지요. 저기 강문철 씨라고 여기 사시지 않으세요? 뵈러 왔는데요. 여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오셨죠? 그 말투에는 분명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례한 일을 한 건 아닐까, 초면에 누를 끼친 건 아닐까 마음이 좁아졌어요. 저는 옛날 아주 옛날 아는 사람이라서요. 몸이 괜찮으신지 안부만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떨렸고 그 떨림은 상대에게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정정순 씨 맞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한기가 확 내려앉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지요. 네, 저를 아세요? 여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마지막까지 계속 찾으셨거든요. 그 말에 정정순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귓가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말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지요.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숨이 제대로 들이켜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남이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모르고 정말 몰랐네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여성은 갑자기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요. 정정순 씨는 놀라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나가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나가는 순간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과 감정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예상보다 훨씬 깊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정정순 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 했지요. 왜 나를 피하는 걸까?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느새 늙고 지친 모습으로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죠. 직접 듣기 전까진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고 결국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다시 문철의 집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그가 좋아하던 달맞이꽃 기름이 있었어요. 허리 아플 때마다 발라주면 좋다며 웃던 문철의 모습이 떠올라 정순 씨의 가슴은 다시 울컥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대답해 주려나? 용기를 짜내 배를 누른 순간 집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 그분이 자꾸 찾아오셔요. 좀 무서워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예쁜 목소리. 정순 씨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리고 이어진 미자의 한숨 섞인 대답. 그만 오시라고 했는데 왜 계속?
그 말은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정순 씨는 현관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작은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탁 하는 소리가 났고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문이 스르륵 열렸고 아까 들렸던 그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지요. 혹시 또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경계와 불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뒤에서 문철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이 아니라 고민과 난처함, 그리고 피하고 싶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 말했어요. 아, 어제 갑자기 가셔서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해서요. 문철 씨는 눈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순 씨, 이젠 이런 방문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로 나이도 들었고 각자 사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은 분명했고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정순 씨의 등 뒤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 싸늘했지요. 곧이어 옆에 젊은 여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거든요. 자꾸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그 순간 정순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식어갔습니다.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녀는 겨우 고개만 숙인 뒤 돌아서려 했어요.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 상자를 봤지요. 달맞이꽃 기름이 굴러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레 상자를 주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을 조용히 닫으려 할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정순 씨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요? 그냥 예전처럼 인사나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나 문철 씨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제 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이 꺼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어요. 정순 씨는 그 길로 계단을 내려오지도 못한 채 잠시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70. 인생의 후반부. 그 나이에 옛사랑을 찾고 설렘을 느끼고 싶어한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 쥔 작은 상자만이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차 말하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남은 삶이 갑자기 아주 어둡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정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이면 다시는 안 가야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긴 하루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정정순 씨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갑자기 좁아져 버린 듯 집안에 갇혀 그저 생각에 잠겨 지내기만 했지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앉았지만 숟가락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니.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70평생 남편 잃고 아들 키우며 고된 세월 버텼는데 정작 이런 감정 하나가 그녀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 혹시 정정순 어르신 댁 맞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순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사회복지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이 동네 방문 돌다가 어르신을 잠깐 뵙고 싶어서요. 조금 괜찮으실까요? 정순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 여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아, 혹시 미자 씨 그 집에서 나오셨던 그 여성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때 뵀던 혹시 어르신이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했어요. 정순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폐만 끼친 것 같더라고요. 그 집 젊은 여자분이 뭐라고 하셨던데.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그날 그분이 말한 어머니는 문철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팀장님을 부른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사는 젊은 여자분도 어르신 같은 방문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조 직원이에요. 정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철 씨 지금 거의 거동이 어려운 상태세요. 어르신이 찾아오셨을 때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해서 오해를 낳았던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손에서 힘이 빠져 문턱에 살짝 기대고 말았어요. 거동이 어렵다고요? 어쩌다가? 사회복지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작년 겨울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다리에 금속 지지대를 받게 되셨고, 최근엔 통증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 하셨죠. 그래서 어르신이 방문하셨을 때도 놀라서 제대로 응대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정순 씨의 가슴에는 따뜻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날 나를 밀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팠던 거였다는 말이야? 그녀는 들고 있던 손수건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근데 그 집 젊은 아가씨는 왜 날 그렇게 보더라고요? 마치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대답했어요. 그건 그 친구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이 오면 경계를 하도록 교육은 받았는데 그날은 대응이 미숙했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정순 씨의 가슴에 걸려있던 매듭을 서서히 풀어주는 듯 했어요. 그러나 복지사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미자 씨가 어르신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네. 젊을 때 마을에 참 조용하고 인품 단단한 분이 있었다고. 자신이 마음을 깊이 두었지만 표현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멀리 살아도 가끔 생각난다고. 정순 씨는 말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따뜻해지며 금세 흐려졌지요. 어르신이 오셨다는 말 듣고 놀라긴 했지만 그 뒤로 며칠 동안 계속 혹시 다시 오실까 하시며 문 쪽만 바라보셨어요. 정순 씨의 작은 숨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오해, 상처, 부끄러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분 댁에 방문하실 계획 있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혼자 가시면 또 마음 쓰이실까 봐요. 정순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문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정순 씨의 걸음걸이에는 오랜만에 작은 힘이 느껴졌지요.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설레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상처받았던 것 같네요.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감정이 괜히 오는 건 없어요. 그만큼 그분이 어르신 마음에 오래 있었던 거겠죠. 그 말에 정순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조금 느린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과거보다 한층 늙고 약해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옛날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요. 정순 씨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예요. 정정순 왔어요. 문이 서서히 열렸고 오랜 세월을 돌아온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윤호의 눈이 커졌고 금세 떨림이 묻어났지요. 정순 씨? 그 순간 정순 씨의 마음 한가운데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을 돌아 만난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서로를 비추었어요. 정정순 씨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문철 씨는 문틀에 몸을 기대 힘겹게 서 있었지요.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옛날의 늠름함 대신 약해진 기색이 뚜렷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성품과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정순 씨 정말 오셨네요. 문철 씨는 마치 꿈을 보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예요. 그때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순 씨는 최대한 떨리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그 말 끝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전등 하나 켜진 방 안에 문철 씨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약봉투, 난방 패드, 한쪽에 기대 세워둔 지팡이,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정순 씨는 액자 속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녀가 문철 씨가 건네주었던 목도리를 두르고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시절의 문철 씨가 있었어요. 정순 씨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진을 아직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철 씨는 미소였는지 슬픈 표정이었는지 모를 어두운 눈빛으로 답했어요. 그날 내가 정말 용기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평생 후회했지요. 문철 씨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저 사진만 보고 혼자 기억만 붙잡고 살았지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그날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문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웃어드리지 못한 제 탓이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서먹함보다는 서로를 향한 오래된 감정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순 씨, 나 당신 다시 보고 싶었어요. 문철 씨는 손을 천천히 뻗어 정순 씨의 손등 위에 올렸어요.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의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문철 씨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서로의 마음에 걸려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젊은 시절의 오해, 말하지 못한 감정, 지나가 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문철 씨는 중간중간 통증을 참아가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고 정순 씨는 혹시나 그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 조심스레 물 한 잔을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듯 순수하고 따뜻했지요. 이튿날 더 큰 반전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사회복지사가 다시 방문했을 때 문철 씨는 정순 씨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 될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노트 몇 권,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문철 씨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순 씨에게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을 생각했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혹 내가 먼저 떠난다 해도 당신을 다시 만나려던 이 마음만은 부디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늦게라도 마음을 확인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안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매일 문철 씨를 찾아갔어요. 음식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발 마사지를 해주며 오랜 정을 쌓아갔습니다. 윤호는 통증에 힘들어하면서도 정순 씨가 오면 꼭 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요. 정순 씨는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지요. 우리 이제라도 서로 챙기며 살아요. 늦게 만났다고 사랑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문철 씨의 다리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정순 씨는 그의 회복을 위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둘은 작고 소박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한 번은 문철 씨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렇게라도 당신을 붙잡을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용기 냈을 텐데.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잖아요. 우리 지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늦은 봄 햇살 아래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늦게 만나도 오래된 그리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함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빛이 납니다.